안녕하십니까. 탱탱구리 채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6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문 볼 여유가 없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매일 경제 신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만 시청하시게 되면 국내외 세상 돌아가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탱탱구리 채널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첫 소식입니다. 영끌 조걷잖아. 주담대금리 또 치솟아 시장금리에 따라 바뀌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6일부터 0.3%포인트가량 오른다. 1억 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이자 비용이 30만원 더 늘어나는 셈이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0월보다 0.26%포인트 높은 1.55%로 집계됐다. 코픽스는 은행권이 변동금리형 주담대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지표로 NH농협, 신한, 우리SC제일, 하나, 기업, KB국민, 한국시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한다. 코픽스는 지난 6월 이후 계속 오르면서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한 달간 상승폭은 2010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돕겠다던 역수당 폭탄으로 오히려 벼랑끝 내몰아 영세 사업장은 대기업과 달라서 노동규제가 강해지면 사람을 안 쓰고 자동화하거나 가족이 돌아가면서 일할 게 뻔합니다. 경기도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마당에 향후 근로기준법 규제까지 받게 된다면 차라리 종업원을 없애는 게 낫다는 취지다.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들이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연차유급 휴가, 연장 근로수당 등 비용 부담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2017년 대비 41.5%나 뛰었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가 언제 정상화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유급 휴가, 연장근로 가산 임금 규정 부담이 추가되면 최저임금을 적용한 서인 고용 사업장은 연간 1,500만원 이상 추가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임금 상승과 연계되는 퇴직금, 4대 보험 비용까지 감안하면 경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일상회복 46일 만에 허겁지겁 유턴, 업종별 영업시간 차등 둘 듯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에 신중을 기해왔던 청와대가 초고강도 옥죄기로 방향을 튼 것은 코로나19 확산세와 사망 추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들불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4주간의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할 때만 해도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 없다며 일상회복 중단보다는 2단계 보류와 함께 방역 미세 조정에 그쳤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결국 보건당국의 강력한 제안을 받아들여 위드 코로나 중단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3박 4일간 호주 순방을 마치고 15일 귀국한 만큼 최종 결정과 발표가 임박한 모양새다. 이르면 16일 문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내고 당국이 비상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허위 경력 논란에 김건희 국민께 사과 의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가 15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김 씨에 대한 새로운 허위 경력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펴자 직접 입을 연 것이다. 김 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앞에서 한 언론과 만나 허위 이력과 관련해 청년들의 분노 여론이 있는데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씨는 윤 후보 배우자로서 공개 활동은 언제 개시하냐는 질문에는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코리니 직장맘 홀리는 이해단품 공약 100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부터 내놓기 시작한 소확행 공약이 어느덧 30대에 육박했다. 공약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청년과 여성 공약에 집중한 점이 두드러진다. 지지율이 취약한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을 펼친 것이다.
그러나 소확행이라는 명칭에 어울리지 않게 필요 예산이 상당하거나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공약들도 있어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따라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확행 공약은 이 후보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 중인 프로젝트다.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 후보가 풀코스 메뉴를 만들기보단 단품 메뉴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선 직전까지 소확행 프로젝트를 지속할 계획이다. 윤 본부장은 100개가량의 공약을 준비해 순도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반미 동맹, 시진핑, 푸틴, 패권주의 반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영상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 등서방 세계의 압력에 맞서 양국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중국과 러시아 양국 관계가 더욱 밀착하는 모양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부메랑된 일상회복, 음식 숙박, 고용들의 뚝,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숙박, 음식점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의 고용 상황이 다시 악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고용을 늘려보겠다는 취지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더 키운 셈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보험사 실손보험료의 20% 인상, 금융위 고민. 2007년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40대 후반 여성 김모 씨는 최근 5년 보험료 갱신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다. 매달 6만 8천 원씩 내던 보험료가 내년부터 19만 3천 원으로 오른다는 통보였다. 3,900만 명이 가입한 국민보험 실손보험료가 또 오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갱신 고지서가 날아들고 있다. 실손보험은 가입 조건에 따라 3년에서 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특히 5년 만에 인상되는 고령층 고객은 보험료가 많게는 2에서 3배나 올랐다. 업계는 금융당국에 내년 인상폭으로 평균 20%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네이버 독주의 카카오, SKT, KT맹추격, 초거대 AI 경쟁 혹은 기존 인공지능에서 한 단계 진화한 초거대 AI 상용화 경쟁이 정보통신기술업계에서 달아오르고 있다. 초거대 AI는 대규모 데이터 학습량을 바탕으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 현존 최강 AI로 평가받는다. 네이버와 카카오, 이통사 등 국내 기업들이 초거대 AI를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 누가 사람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지 성능을 앞세운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셀카 한 장이면 어울리는 옷 골라드려요. 김상희 블랙텐저린 대표는 15일 우리 사회는 자신과 어울리는 옷을 찾기보다는 남들이 많이 입는 옷을 무조건 따라 입는 경향이 강하다며 누구나 쉽게 스스로의 개성을 파악하고 이를 패션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돕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대표가 올해 9월 창업한 블랙텐저린은 개인 맞춤형 패션 추천 앱 코콘을 서비스하는 스타트업이다. 코콘은 여성 사용자가 앱을 통해 자신의 셀카 사진 한 장만 찍어서 올리면 인공지능이 피부톤, 얼굴 이미지 등을 분석해 어울리는 옷을 추천해주는 여성 전용 패션 앱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세계 유일 히토류 ETF, 채굴기업, 스무곶, 편입, 히토류 등 희귀금속에 대한 공급 차질 우려가 나오면서 관련주의 투자자들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급 문제로 희귀금속 가격이 오르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미국 바네크 자산운용사의 상장지수 펀드 레어어스 스트래티직 메탈스 ETF는 희귀금속에 투자하는 유일한 ETF 상품이다. 개인이 히토류 등 광물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꼽힌다. 이 ETF는 리튬, 히토류, 코발트 등의 희귀금속을 채굴, 가공, 유통하는 해외 기업 20여 곳에 투자한다. 매출의 50% 이상이 희귀금속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기업이 편입 대상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수능 오류는 바로잡았지만 이과 상위권 정시 전략 다시 짜야.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의 생명과학 2, 20번 문항에 대해 정답 없음 판결을 내리면서 또다시 수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신뢰의 금이 갔다. 2004학년도 수능 언어 영역에서 복수 정답을 인정한 이후 4명의 평가원장이 출제 오류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 이번에도 강태중 평가원장의 사퇴라는 불명리를 안게 됐다.
강 원장은 판결이 나온 뒤 입장문을 내고 수험생과 학부모님, 선생님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충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협박 전화만 해도 스토커로 체포될 수 있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위험 수준을 판단해 3단계로 나눠 대응하기로 했다. 2단계부터 경찰은 스토커를 체포하거나 유치장에 유치해 피해자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한다. 경찰의 분류 단계에 따르면 지난달 발생한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의자 김병찬은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돼 곧바로 경찰이 출동한 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15일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토킹 범죄 연장 대응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데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스토킹 범죄 대응 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려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계별로 나눠 적극적으로 스토커와 피해자를 격리 조치한다는 점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16일 오늘의 브리핑 마치겠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탱탱구리 채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